많지 않을 거라고 마지막 시간이라 예상보다 많이 와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운영팀에서 부탁받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마지막 시간은 좀 빨리 끝내달라는 거랑, 그 다음에 도커 앳 러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끝나고 먼저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단 이 책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발표 시작할게요. 일단 저는 제 소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 와템맵스, 저희 회사는 모니터링 회사인데요. 이제 이쪽 분야에 있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만든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 회사입니다. 일단 저희가 데브옵스랑 그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원래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운영자이신 분이 계시나요? 네, 한 분. 그 개발자이신 분 혹시 손 들어줄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지껏 IT 모니터링 쪽 분야는 사실상 운영자의 몫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개발자들이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IT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크게는 네 가지, 이제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그리고 사용자 단위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라 그러면 이제 서버에 대한 물리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거죠. 뭐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서비스의 성능을 분석하는 부분이고요. 네트워크는 사실 클라우드 이슈가 되면서 많이 없어지고 있긴 한데, 기존까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모니터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바일이나 브라우저 단에서 이제 이슈들을 체크하는 모니터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IT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IT 운영팀이죠.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대부분 모니터링 툴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보통 NOC라고 하는 네트워크 운영센터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대부분 모니터링을 하는데, 뭐 이거는 북미지만 한국에도 NOC들은 정말 화려하게 엄청 큰 규모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데브옵스로 넘어오면서 이런 문화가 점점 없어지고 있고, 이게 다 가인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IT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운영자의 도구인데, 최근에는 이제 모니터링이 운영자와 개발자가 함께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이렇게 가고 있는 이제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 데브옵스를 하기 위해서 같이 쓰는 건 아니죠. 같이 쓰게 되는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데브옵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현대 IT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더 빠르게 배포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맞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얘기고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더욱 가속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서 모니터링에 대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기존에 대한 저희가 모니터링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화면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기존에 있던 거는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 쓰냐면 서비스 테스팅 할 때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 이게 실제 부하를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팅하는, 이제 오픈 전에 테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하는 시점이 되면 부하를 주는 업체를 부르죠. 그러면 부하를 이제 서버에다가 밀어놓고 이 부하를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체크하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방법이고요. 이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까지는 한번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6개월, 그 다음에 실제로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3년에서 4년 정도가 마이너 업데이트 빼고는 업데이트 없이 그냥 운영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은 테스팅과 오픈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원래 점점 사용 빈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분야였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테스팅 할 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긴 하는데,
운영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다 알고 있는 이슈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은 그냥 지표 보고 지금 서비스의 성능이 얼마큼 나오지 뭐 정도만 체크하는 도구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되는 건 시스템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테이팅이나 오픈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 모니터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부분은 언제 어떤 장애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는 분야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서버가 내려간다거나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죽는다거나 이런 거는 어떠한 이슈든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장비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시스템 모니터링에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게 여지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모니터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모니터링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다 운영자의 영역이었고 테이팅하고 오픈할 때도 일부 개발자 분들만이 이제 관여를 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업데이트 주기가 이제 1단위로 바뀌면서 아까 보여드린 그 주기가 엄청 짧아져 버리는 이슈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있었던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빈도랑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의 사용 빈도가 모두 이제 바뀌는 이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주기가 워낙 짧아지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점점 바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씩 이제 1단위로 업데이트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운영을 하게 되면은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지 않으면서 알 수 없는 이슈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1단위로 업데이트를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스템 모니터링은 여전히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운영팀하고 개발팀하고 매일매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점점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개발자가 자연스럽게 운영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 또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시스템 엔지니어 분들이 필요한 영역이 실제로 그냥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IDC에 있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로 운영하는 곳에서만 시스템 엔지니어의 가치가 바라고 그 다음에 대부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개발자들이 이쪽 시장으로 넘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의 전환으로 인해서 생긴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 변화가 생기고 나니까 개발자랑 운영자가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차이가 운영팀에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있었다는 건데 이제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빠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그 다음에 개발자 이렇게 두 팀이 같이 있는 구성이 만들어지면서 하는 역할만 분야만 약간 다를 뿐이지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 상황으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두 팀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하고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이 그 둘이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데브옵스 문화가 생기면서 북미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분야가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닌 이제 APM이라는 분야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APM이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고도 하고요. 아까 다른 거에서는 이제 M자는 이제 미저링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매니지먼트라고도 하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분석하는 분야가 가장 인기 있는 분야로 올라옵니다. 이게 스택쉐어에 있는 자료인데요. 에어비앤비에도 보면 데브옵스란에 뉴렐릭하고 데이터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스포티파이를 봐도 뉴렐릭하고 데이터독이 들어가 있고요. 아틀란시안만 봐도 퍼포먼스 모니터링이 2개가 박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 모니터링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알만한 서비스만
찾아본 건데요. 이제 스택시어에 들어가면 유대비나 다커나 스타벅스나 그룹폰 이런 대부분의 사이트,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기본적으로 데브옵스의 도구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는 분야가 개발자분들한테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되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오히려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를 체크하는 모니터링은 개발자들이 더 쓰기 적당한 툴인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우리나라에서도 이 APM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은 운영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관제실 NOC에서 이제 퍼포먼스 모니터링의 툴을 가지고서 개발자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라고 던지는 도구로서만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APM이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분석한다라는 거는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어떻게 체크하는 거냐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웹 서비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쉽게 네이버에서 뭔가 검색을 한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있는 서비스에 접근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기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호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QL에 접근해가지고 쿼리를 또 호출시키겠죠. 그 다음에 또는 파일을 이미지 같은 걸 갖고 올 거면 또 파일을 부르기도 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서비스들을 계속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사용자한테 응답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면 APM이 어떤 걸 하냐면 사용자 입장에서 나오는 이 하나의 트랜잭션에 들어가는 모든 시간을 측정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사용자 한 명 한 명이 이 서비스를 쓰는데 얼마만큼의 응답 시간을 가지고 쓰고 있는지를 분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용자가 만약에 서비스를 쓰는데 10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왜 10초가 걸렸는지, 쿼리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10초가 걸렸는지, 아니면 뭐 파일을 오픈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메소드 자체가 오래 걸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다 알려주고, 거기서 만약에 쿼리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쿼리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 쿼리를 튜닝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도구인 거죠. 이거는 이제 누렐릭의 화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 응답 시간이에요. 예. 북미에 있는 대부분의 APM 도구들은 이렇게 라인 차트를 기반으로 한 응답 시간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희 개발자분들이 많이들 응답 시간을 직접 이제 추적하는 걸 만들어서 쓰고 계시긴 한데, 이런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텍스트로 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APM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객이 어떤 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응답 시간을 라인 차트가 아닌 이렇게 분포도 형태로 보여주는 걸 많이 씁니다. 이거는 국내에 있는 모든 APM 툴들이 다 같은 방식이고요. 저희 APM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라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분포도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걸 알 수가 없냐면 이런 분포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이 분포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용자의 응답 시간을 하나하나 다 점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바닥에 다 응답 시간이 깔려 있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고객들이 있으면 이렇게 윗부분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인 차트로 나오면 이게 상단으로 나와서 이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 하는데, 이렇게 분포도 형태로 가게 되면 점이 만약에 이렇게 일렬로 뭐 10초 정도의 일렬로 찍혀 있다 그러면 이 차트만 보고서도 알 수 있는 게 10초 타임아웃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점들이 세로로 이렇게 걸려 있으면 대부분은 DB 락이 걸려 있는 이슈가 걸린 거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 자체를 자세하게 보는 걸 좋아해서 우리나라는 모든 APM을 이렇게 응답에 대한 분포도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트랜잭션을 추적하는 건데요. 뭐냐면 이제 응답 시간이 느려졌다는 것만 알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응답 시간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응답 시간이 걸린 그 트랜잭션을 다 스텝별로 추적할 수 있게 APM들은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서버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 호출하고 뭐 다른 뭐 서비스를 호출하고 하는 과정들을 다 단계별로 보여주게끔 되어 있는데, 개발자들이 이걸 보면 좋은 게 뭐냐면 대부분 자기가 만든 로직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자신의 서비스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대부분 모르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서비스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잡기에는 이렇게 APM 도구를 쓰면 좋고요. 이건 데모로 했기 때문에 시작하고 종류가 12단계밖에 없는데, 엔터프라이즈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능 이제 튜닝을 해드리다 보면은 이 라인 자체가 10,000건이 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7년에서 8년씩 레거시가 쌓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텝이 실제로 10,000건이 넘고, 아마 우리 저기 통신사 같은데 전화해가지고 인터넷 이제 그만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1분 있다가 대답해주는 케이스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지금 2017년까지 쌓아온 모든 고객 데이터랑 모든 대리점 데이터랑 모든 가격 정책의 데이터가 그 서비스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실제 이 서비스 하나에 대한 응답을 받아오는데 10,000건이 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텔레마케터가 일부러 시간 끌려고 1분 있다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번 도는데 1분 이상의 이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튜닝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APM 같은 도구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사실 간단하게 개발자 10명 이하가 한 6개월 정도 만들었다면 그 소스를 다 알고 있겠지만, 개발자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가고,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이 1년 이상 된다 그러면 사실 이런 도구가 없으면 분석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대부분의 이제 APM들이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메소드를 통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서비스가 동작하는 데 있어서 호출되는 메소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메소드, 우리가 개발자분들이 리팩토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 이 부분에 대한 클래스를 좀 정리해 볼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서비스를,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만약에 APM을 쓰게 되면 그 APM이 10초마다 한 번씩 저희는 메소드를 저장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에 한 8,000건 정도가 기본적으로 쌓여요. 어떤 메소드들이 발생을 하는지. 그럼 거기서 많이 사용되는 메소드들을 기반으로 리팩토링하고 성능을 개선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APM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비교 분석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를 배치를 할 때마다 성능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도구가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이 언젠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배치 분석이 가능한 툴을 써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DevOps가 이제 APM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는 운영자와 개발자가 가능하면 동일한 APM을 써가지고 문제 분석을 하는 것을 대부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둘이 같은 도구를 써가지고 얘기하면은 언어 자체가 다른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팀에서도 개발을 하면서 이제 APM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고 있고, 운영팀에서도 운영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기 위해선 같은 걸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운영자들도 코드 수준까지 진단하고 성능 문제 같이 개선하는 데 참여를 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사실은 이전까지는 대부분 운영은 인프라에 대한 고민만 하셨는데, 최근에는 코드하고 인프라하고 중첩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그냥 인프라의 장애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장 매체 자체가 네트워크에 물려있기 때문에 디스크 I/O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스크 I/O를 조정해야 되는 이슈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운영도 같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포 전후의 성능 변화 이제 같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 상황에서 자동으로 실행 가능한 설정들을 이용을 하라고 대부분의 이제 데브옵스 쪽에서 APM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냐면, 장애가 났을 때 우선적으로 메모리를 가비지 컬렉터를 동작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오토 스케일을 동작시킨다거나 하는 것들은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필요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자동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백단에서 성능 개선을 한 다음에 다시 원복을 시키는 쪽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APM을 통한 데브옵스 사례인데요. 이제 APM, 이 모니터링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원래 모니터링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APM 분야는 이게 생긴 게 인터넷이 발생하면서 같이 만들어진 분야예요. 아주 전통적인 시장이고요. 벌써 한 20년 정도 된 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데브옵스가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회사들이 APM을 개발자들이 쓰는 걸로 이제 변화가 생길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APM 시장에 있는 벤더들이 데브옵스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새로운 걸 붙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새로운 걸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PM 자체가 데브옵스라는 문화상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그냥 차지하게 된 모니터링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 개발계에서 만약에 1주에서 2주 정도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하는 회사 되게 많죠. 예. 최근에 이것도 1, 2년 사이에 되게 빨라진 케이스인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일간 서비스 업데이트 되게 많아요. 사실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하루에 10번 이상씩 업데이트하는 회사들도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개발계를 거치지 않고 일정 정도의 개발자들이 스스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올려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북미에서 이런 스타일로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한 근간은 그냥 APM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과 다르게 내가 지금 내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최적화를 하고 모든 걸 한 다음에 올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작은 수준의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빨리 서비스를 오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APM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지 확인해 보고 끝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APM 여러 가지 도구들을 되게 많이 설명했는데, 어쨌거나 데브옵스에서 하려는 거 가장 빠르게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안전성을 높이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냥 이 APM 서비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운영팀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일간, 주간 성능 분석 비교를 그냥 주기적으로 하는 거야. 이걸 왜 하냐면,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을 때 서비스가 느린데 그 이유를 모르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 상황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서비스 부하가 90% 이상, CPU 부하율이 90% 이상 넘어가면서 서비스가 월요일마다 이제 다운되는 고객이 있었는데요. 그 고객이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서비스를 증설을 하려고 했더니 장비가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는 장비를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는 이슈냐, 아니면은 인프라를 증설해야 되는 이슈냐.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알았냐면, 5년 전에 들어갔던 기능 중 하나가 한 부하를 1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더 이상 쓰고 있는 기능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5년 전만 해도 시스템 부하가
충분히 캐파가 있으니까 15% 정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팀에선 그냥 그 기능을 추가한 다음에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운영팀에서 APM을 쓴다 그러면 일간, 주간, 매일매일 성능을 분석한 다음에 이슈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개발팀한테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 또는 성능 저하가 이제 예상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개발팀에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사실 개발팀에서 이 정도로 규모가 있는 이제 업데이트라고 하면은 개발계에서 테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PM을 사용해서 테스트하고 최근에는 이제 인프라에 대한 규모를 실시간으로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팀에다가 배포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부하가 올라갈 것이다 얘기하고 배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운영팀에서도 향후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걸 바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APM 사용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빠르게 배포하고 더 안정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이제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데브옵스 툴체인에서 모니터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제 지금 대부분의 서비스가 IT의 모든 정보를 다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APM이 APM이 보통 수집하는 정보가 URL 정보하고요. 쿼리 정보하고 파라미터 정보를 다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홈쇼핑이거나 인터넷 쇼핑몰이라 그러면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APM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고객하고 만나면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어요. 고객분께서 우리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해당 데이터만 고객한테 빼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북미에 있는 서비스들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북미에 있는 서비스들은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해당 도메인별로 비즈니스 데이터들을 따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경우가 데브옵스 툴체인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든 곳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사실 최근에 업데이트가 빈번해지면서 코드 개발할 때도 모니터링을 사용하고요. 특히 APM 분야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빌드하고 테이팅 할 때도 APM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리팩토링 같은 경우가 그냥 개발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랑 디플로이 할 때도 해당 분야에서 연동시키는 기능들을 다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 릴리즈나 디플로이 상황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함께 이제 파악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서는 기존에 쓰던 것처럼 사용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모니터링이 통합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모니터링 벤더들은 시스템만 전문적으로 모니터링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브랜지스퀘어나 엔키아 같은 회사는 시스템만 모니터링 하고요. 그 다음에 엑센 같은 회사는 데이터베이스만 모니터링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니퍼 같은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만 모니터링 하고요. 이렇게 다 따로따로 벤더별로 하나의 분야만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데브옵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스 형태의 서비스가 생기면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포인트, 퍼포먼스, 유저 비헤이버까지 쫙 통합하는 쪽으로 전체 모니터링 시장은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까지 통합하는 과정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북미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데이터독 같은 게 있어요.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 서비스를 하다가 보니까 어플리케이션까지 통합해주지 않으면 점점 니즈가 약해졌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데이터독도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조금씩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는 뉴렐릭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스 형태로만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렐릭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기존에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만 돈을 받고 있었고요. 이제 서버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그냥 무료로 제공해주면서 마케팅용으로만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작년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는 뉴렐릭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하고 이제 연동될 수 있게 통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모든 이제 모니터링 계열의 회사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어플리케이션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했듯이 지금 개발팀하고 운영자들이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은 무조건 시스템 엔지니어만 쓰던 도구였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넘어가면서 특히 스타트업이 이런 게 있죠. 노옵스라고 해가지고 아예 운영팀이 없이 이제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하고 인프라를 둘 다 보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요. 물론 스타트업의 규모가 커지면 운영팀이 만들어지지만 여전히 시스템 엔지니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운영팀의 역할을 맡고 있죠. 이런 흐름 때문에 대부분의 모니터링이 통합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제 APM을 대부분은 잘 모르세요.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란 단어는 들어보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은 아까 북미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IT 기업들이 APM을 쓰고 있는 거를 아까 보여드렸듯이 우리나라도 빨리 그 부분은 좋은 사스 형태의 서비스가 많이 있으니까 쓰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당장 성능을 궁금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사스 서비스들이 2주에서 한 달 정도씩은 트라이얼 기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개발자분들이 자신이 맞는 서비스 운영계나 개발계에다가 설치하신 다음에 돌리면 지금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의 성능이 어떻게 되고 있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개선도 2주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좀 도입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모니터링 없는 이제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두울 때 헤드라이트 없이 그냥 빠르게 운전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APM이 없다 그러면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시면 안 돼요. 개발계에서 2주나 한 달씩은 테스트한 다음에 올리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빠르게 해외에 페이스북이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한다더라,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한 다음에 그냥 같이 업데이트 하면은 서비스의 안정성은 확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99.8% 정도를 요청을 해요. 보통 대부분의 서비스의 안전성을. 근데 실제로 운영팀이 데브옵스라고 얘기한 다음에 첫 번째 동작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한 92%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92%는 높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99% 넘기셔야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APM을 데브옵스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안정성 높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빠르게 옮겨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그냥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장애나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항상 서비스도 빨리 배포하시고 안전성도 높이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모니터링이 어쨌거나 이제 기존에는 운영팀에서 사용하던 도구였었는데 최근에는 개발팀에서, 특히 북미에서는 개발팀에서 훨씬 더 열광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데브옵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배포에서부터 오케스트레이션까지 되게 도구들이 많지만 최종적으로
모니터링이 시작이 되는 순간이 도입이 제일 늦은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들 데브옵스에 관련된 나머지 툴체인들은 서비스가 운영되기 전부터 필요한 것들이라서 대부분 먼저 도입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서비스가 서비스가 궤도에 올라가면서 이제부터는 꼭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운영팀을 통해서만 쓰지 않고 그냥 개발팀하고 운영팀이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이제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예. 혹시 APM 모니터링을 사용하기 위해서 혹시 개발 단계에서 뭐 에이전트나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모든 APM 도구들은 에이전트 설치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에이전트 설치, 그러니까 코드를 변경해야 되는 이제 언어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에이전트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스 서버가 있는 곳에다가 에이전트를 설치하시면 모니터링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모니터링 할 때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할 매트릭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나요? 대부분의 이제 APM 솔루션들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링 방식을 약간 강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 자체가 대부분 어떤 흐름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독은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누렐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렐릭이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추천하는 방식의 모니터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까 보여드린 그 응답시간 분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응답시간 분포도에서부터 그 장애가 나는 점들을 선택을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요거는 대부분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 커스터마이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게임사는 일반적인 APM 솔루션하고 맞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개발자가 직접 만드시고요. 또는 로그 모니터링을 사용하시는 곳들이 있어요. 로그 모니터링 솔루션 플러스 뭐 키바나 같은 것들 사용해가지고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로그 모니터링에다가 키바나 써가지고 만드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이 누구였죠? 최근? 저기 마지막 시간인데 참여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제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엄청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분야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에자일하고는 다른 게 약간 문화보다는 도구 자체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만드는데 더 약간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거부감도 약간 더 적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운영자가 없이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데브옵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곳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도 대부분 데브옵스 관련된 직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흐름 자체는 당연히 데브옵스로 갈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모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작년에 알았는데, 아마 올해 또 좋은 모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끝나시면 저희 가운데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